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세계사, 중국사 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배웠던 나라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저번에 진나라 배웠었죠. 그죠? 진시 황제가 통일했던 진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 나왔죠? 한나라 나왔죠. 그 앞에 춘추전국 시대 있었고요. 그죠? 자, 오늘 배울 시대는 위, 진, 남북조라는 시대를 배울 거예요. 자, 이 위진 남북조 시대는 앞에 우리가 배웠던 춘추 전국 시대 때처럼 중국이 다시 또 어떻게 된 시기냐면 쪼개져서 싸우기 시작하는 분열 시기라는 겁니다. 이른바 잘 정돈되지 않은 무슨 기다? 혼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 위진 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도표로 그려져 있냐면, 자, 한번 3주 그려볼게요. 한나라 다음 마지막 한나라인 후한이 있었죠. 그죠? 후한이 끝나고 나면 중국이 위나라, 촉나라, 촉입니다. 촉, 오나라, 이렇게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지게 돼요. 이게 나중에 진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촉이 아니라 촉이에요, 촉. 그래서 위, 촉, 오 세 나라가 진으로 합쳐지는 거.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위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나라도 얼마 가지 못하고 북방민족 진영하고 한족 진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던 유목민족들, 이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을 5호 16국이라고 부르고요. 5호 16국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그 한족들이 세운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 한족들이 세운 국가들. 이게 진나라가 동쪽으로 밀렸다 그래서 얘네들을 동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남조라고 불러줍니다.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국가는 우리가 북조. 밑에 한족들이 세운 나라를 남조. 그래서 이 위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후한 이후의 분열기를 위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진나라가 이제 동쪽으로 밀린 동진이 형성되면서 이제 위쪽 아래로 유목민족 국가, 한족 국가로 갈라지는 걸 남북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통일국가 시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위진 남북조 시대의 지도가 잘 등장을 하는데, 삼촌이 이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모양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북조는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잘 등장을 하고요. 자, 요 밑에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모양으로, 요거 말고 딴 형광펜으로 그려볼게요. 강을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요 녹색으로 해볼게요. 자, 남조는 자, 요런 모양으로 지도가 합쳐져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 북조와 남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유목민족들이 세운 왕족들을 모아서 북조, 밑에 한족들이 세운 그 국가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남조,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위에는 우리가 뭐라고 적어보고, 북조라고 적어보고, 밑에는 우리가 무슨 조라고 적어보자? 그쵸, 남조라고 적어볼게요. 아유, 우리 친구들 똑똑해요. 자, 밑에는 남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민족이 다르다고 얘기했다. 그죠? 자, 위쪽에는 주로 우리가 무슨 민족? 그렇죠, 유목민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목민족 중에서도 특히 어느 민족들의 국가가 많았냐면 선비족이라는 부족의 국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목민족이라는 말과 선비족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 안에 선비족이라는 종족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라는 큰 분류 안에 포멜라이언이 있는 것처럼. 자, 근데 그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강아지들 중에 포멜라이언이 짱 귀여운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유목민족들 중에 선비족이 짱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남조 같은 경우에는 한족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두 개 다 외계도 삼촌이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 두 개 다 끼고 있는 강이 있어요. 강. 요쪽에 강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강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각 강의 이름은 요 위쪽에 있는 강은 자, 중국의 젖줄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황허강이라는 강입니다. 자, 이 밑에는 명칭이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을 양쯔강이라고 불러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긴강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장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명칭이 하나가 나옵니다. 앞으로 중국 역사가 나올 때 이 황허강 유역지역하고 이 양쯔강 유역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틀려요.
자, 이 황허강 쪽의 북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황허강 쪽이 있는 북쪽이다. 화북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밑에 동그라미가 또 들어갔네요. 잠시만요. 자. 붙여버릴게요. 위에를 화북이라고 부르고요. 교과서에서는 이 화북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발음 명칭을 간혹 쓸 때도 있어서 화베이 지역이다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화베이 지역하고 화북은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강남 지역, 여기 양쯔강 장강이 있는 지역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한강 밑에처럼 강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가면 계속 화베이, 화북 지방이 어쩌고 저쩌고, 강남 지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하고 갔고요. 자, 그러면 딱 여러분 느낌 왔겠지만은 요 위쪽에 북조하고 요 밑에 남조, 민족이 다르다 보니까 나라 자체 분위기가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그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들은 말을 타고 사냥을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략질을 좀 많이 즐기는 민족들이다 보니까 문화가 좀 이렇게 정돈돼 있지 않아요. 약간 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 중에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조 안에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북위 안에 효문제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북조에 생긴 국가들 중에 하나고 효문제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이 우리 유목민족들의 문화가 너무 세다 보니까 문화의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한족화해서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해서 한족화, 무슨 화? 한족화. 그래서 이걸 한화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이 한화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북방민족을 이제 무슨 화? 한족화시키자. 그러면 자기 문화였던 선비족 문화 계속하게 하는 걸까요?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쵸?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유목민족 문화가 너무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비족 전통 문화를 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조금 너무 심하다 싶은 거는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막 말 타고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하는 이유가 지가 얌전하게 뭐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얌전하게 농사를 지을 땅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얌전하게 농사 지을 땅도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는 제도를 실시해요. 자, 뭐라고요? 균전하게 땅을 나누어주는 제도. 그래서 이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주는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밑에 이제 한족들도 나중에 좀 따라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균전제를 실시하게 돼요. 자, 근데 북쪽이에요. 땅도 척박해요. 그럼 뭐 먹고 살 것도 크게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 살기 좋을까 힘들까? 좀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이제 마음을 안정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도 이제 종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북조에서 무슨 종교를 믿기 시작하냐면 불교를 믿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불교는 앞에서 배웠듯이 한나라 때 들어왔잖아요. 한나라 때 들어왔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한족 문화 성향이 있어서 이 문제에 의해서 북위의 효문제는 한화 정책을 실시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나눠주고 심지어 밑에 한족들이 믿던 불교까지 이제 믿게 되면서, 아이고 불교가 아니라 불교 발달인데 불교라고 적었네요. 자, 불교까지 발달하게 되면서 점점 어느 민족에 가까워지는, 그쵸, 밑에 있는 한족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믿기 위하면 우리가 절도 있어야 되고 부처님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믿으라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 자체가 왕실에서 주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왕실 중심의 불교이고 국가 중심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나는 그 체계적 이렇게 국가에서 불교를 푸시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냐면 임금님이 곧 부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왕즉불 사상들이 이런 나라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서는 불교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서야 제대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불교를 푸시를 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절을 굉장히 크게 지어요. 그래서 이 북조 지역에서는 거대 석굴 사원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막 절벽 같은데 부처님 막 조각으로 크게 세워놓고 막 이런 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가 거의 이 북조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에 나온 이름이 지명이 둔황, 윈강, 룽먼 이런 지역의 절벽에 아주 큰 부처님을 새기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좀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우월감도 가지고 밑에 민족들한테 안 밀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문제는 너무 어느 쪽으로 따라가려다 보니까 한족 정책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남조 쪽으로 뭐가 돼버린다.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유목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너무 많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좀 우리가 못 사니까 왕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힘을 모아가지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려고 열심히 이제 어떻게 화이팅을 했는데 그 화이팅이 제대로 먹힌 거다 안 먹힌 거다 안 먹히고 나라만 없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남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조는 밑에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남조는 얼마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강남 지방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강남이 양쯔강 중심으로 잘 살게 된 걸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강남개발이라는 말을 써요. 자, 여러분 밑에 본 것처럼 여긴 거의 대부분 한족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거의 어느 족들이 농사를 지었겠어요? 그죠? 한족들이 농사를 지었겠다. 그죠? 일단 한족들은 농사 짓는 기술부터 엄청나게 많이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 농업 기술들을 개발해내요. 또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들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막 고쳐내요. 그래서 이거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내는 걸 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개간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사 지을 땅이 많아지니까 벼 당연히 많이 심겠죠. 그럼 벼 수확량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벼 수확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벼 수확까지 증가해줘. 자, 그러면 땅도 넓어지고 먹을 것도 많아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늘어나겠다, 그죠? 그래서 이 강남 개발은 인구 증가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른바 위쪽에서 쳐들어도 별로 무섭지 않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즐기는 문화거리, 그러니까 좀 계층이 높은 귀족들이 등장해서 문화를 즐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남조 문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귀족 문화인데, 뭐 어떤 걸 즐겼냐면 뭐 시, 뭐 글씨, 붓글씨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봐도 돼요, 여러분. 나중에 당나라 문화하고 비교했을 때 글씨 쓰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시 쓰는 사람이 이름이 틀립니다. 그 이름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시를 잘 쓴 사람, 남조대 시를 잘 쓴 사람 이름은 도연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글씨체로 유명했던 사람은 왕희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은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여사잠도라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누에 뽕을 치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고개지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나중에 당나라나 분명히 시험에서 보기로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여기 종교는요, 여기서는 또 노는 종교가 또 나옵니다.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자연으로 자주 가잖아. 그래서 자연을 중시하는 종교가 등장하는데, 그 자연을 중시하는 무의자연, 인위적인 걸 모두 거부하는 무슨 종교가 특히 발달을 하더라? 이쪽에서는 도교가 그렇게 발달을 해요. 자, 이 도교 같은 경우에는 춘추 전국시대 때 만들어졌던 도가사상에 자, 자연의 기로 신이 된 신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 존재했던 민간 신앙이 합쳐지면서 약간 마법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종교를 우리가 도교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산천자연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상으로 만들어낸 노장 사상.
그 다음에 청담사상. 청담동 아닙니다. 청담사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자연과 하나가 돼서 뭐 내가 자연인지 자연이 난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청담사상 요런 거는 이제 거의 뭐 자연 동화의 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뭐 중림치련 요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나무 숲에 있는 7명의 한자란 뜻인데, 노장사상, 청담사상 뭐 이런 게 뭐 어떤 사상인지 정확하게 구별까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요거는 그냥 도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아 자연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사상들을 만들었구나 정도 선까지만 딱 알아두시면 중학교 내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도 당연히 무슨 종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데, 자 위쪽에서는 불교가 어디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왕실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왕실 중심. 얘네들은 처음 믿으니까. 근데 밑에서는 왕실 중심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당나라 때 불교가 들어와서 당나라 때 문화를 불교를 겪어봤던 한족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고요. 일반 백성이 서민 있죠? 이런 서민들 사이에서도 불교가 유행을 합니다. 아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불교를 두고 삼촌이 하나 얘기를 해주고 갈 게 있는데, 이 불교는요, 자 요거 한번 알아두세요. 전래되는 거는 한무제 때 비단길 있죠. 그 비단길을 통해서 대월지구에서 쿠샤낭주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래는 한나라 때 이루어진 거고요. 사람들 사이에 확산이 된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위진 남북조 시대 때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래를 했겠죠? 이렇게 불교를 어디에다가 전래를 해주냐면 고구려하고 백제에 전래를 해줘요. 왜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배울 때 고구려에서 왜 불교 들어오는 거 나오잖아요. 그 와가지고 뭐 전진에서 불교가 전래되었고 뭐 백제는 뭐 동진에서 불교가 전래되었다고 하잖아. 우리가 삼국시대일 때 그러니까 신라 전성기 오기 전까지가 위진남북조 시대였어요. 한참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요 위진남북조 위초고 갈라져가지고 지금 한참 얘네들 막 미친듯이 싸우고 있을 때 있죠. 그때가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전한 때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고구려 침략했던 왕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게,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이끌었던 세력이 있거든요. 그 세력을 교과서 따라 조금 틀린데 문벌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있고 안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은 문벌 귀족 또는 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원래는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앙 관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중앙 진출을 하면서 아주 높은 자리인 고위직들을 독점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세력들을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중국사 범위가 시험 범위가 넓게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이 시대별로 지배했던 세력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삼촌도 단원별로 그 얘기를 계속 하기는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위진 남북조라는 시대가 등장하면 이때부터 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문벌 귀족들이 관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국품 중정제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른바 인재를 추천받는 제도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 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나오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국품 중정제, 인재를 추천해가지고 야 어느 동네에 누구누구 똑똑하다더라, 관직에 한번 써보자, 이렇게 이제 관리를 데리고 오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들입니다. 보통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남조는 거의 삼촌이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문화 쪽 아니면 강남개발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북조 같은 경우에는 그 효문제 있죠, 효문제. 이 효문제가 실시했던 정책들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효문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암기 한번 해보고 이제 위진남북조도 누군가가 통일을 하겠죠? 그 통일한 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암기 한번 하고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위진남북조 시대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후한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중국의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위초고 시대 이후에 이 세 나라가 진나라로 잠깐 합쳐졌다가 이 진나라가 이제 유목민족에 의해서 동진으로 밀리고 이 혼란기를 위진남북조라고 묶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 단원 시험 나올 때 적벽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옛날 중국 영화인데 이 적벽대전 포스터를 내놓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영화 포스터가 왜 나오냐면 위초고 이 세 나라가 한점 전쟁을 할 때 있었던 그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상징하는 걸로 한 번씩 나오는 영화입니다. 자, 북쪽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있던 민족들이 아닌 위에서 말 타고 다니는 무슨 민족들? 그죠, 유목민족들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유목민족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족? 그죠, 선비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목민족들이 세운 나라의 북위라는 나라의 효문제, 이 사람도 선비족입니다. 이 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목민족의 문화가 너무 거칠어. 그래서 밑에 한족처럼 갔으면 좋겠어. 한족화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무슨 정책을 실시하더라? 그렇죠. 한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정책 때문에 나중에 흡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점잖게 한쪽 땅에서 진득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나중에 우리가 어느 시대 때 뒤에 수나라, 당나라 때 다 나옵니다. 이제 균전제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 임금이고 부처님이야. 그래서 아주 거대한 석굴 사원들을 만들어 왕이고 부처다. 그래서 어느 실 중심으로 왕실 중심으로 불교가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밑에 남쪽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족 중심이다. 원래 중국의 한 나라를 이끌었던 어느 족 중심이다. 그렇죠. 한족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고 이 양쯔강 주변을 강남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요 주변을 개발하는 걸 무슨 개발?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데 선진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개간해서 벼 수확이 증가하니까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여기는 돈이 많다 보니까 뭐 귀족 문화, 시, 글씨, 그림 이런 것들을 즐긴다고 했고 자 여기서 시는 도연명, 그림은 왕기지, 그림은 여사장도를 그린 자 고개지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이 와닿진 않을 건데 여러분 당나라 문화 배우면 아 이래서 삼촌이 그때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알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도교에서는 자연중시, 산천 자연중시 사상으로 등장했던 게 자 무라일체를 얘기한 뭐 노장사상, 놀자 자연에서 놀자, 어디 사상? 청담사상 자 얘기를 했고요. 자 이쪽에서는 불교는 왕실이 아니라 왕실 밑에 쪽이었죠. 어디하고 어디? 귀족하고 또 어느 사람들 자 백성들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권계층은 문벌귀족 또는 귀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시험 안 치고 추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품, 9개 품계로 정해서 중요한 자리를 정해주는 제도, 그래서 구품 중정제 우리가 이렇게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진남북조 역사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